오늘의 키워드를 알아볼까요?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는 하도급법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등 분쟁 당사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 거래의 분쟁에 대하여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란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특히 하도급법은 일정 경우 손해의 3배 이내, 손해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 그 위탁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데에 협조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증거서류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누구든지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면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서면 실태 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의 범위, 조사 기간, 조사 내용, 조사 방법 및 조사 절차, 조사 결과 공표 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 대상자에게 하도급 거래 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서면 실태 조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는 하도급법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 당사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 거래의 분쟁에 대하여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 조정의 신청은 시효 중단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하도급법 제24조의 5, 제3항에 따라 각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 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 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중단된 시효는 분쟁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분쟁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조정 절차가 종료된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또한 협의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만일 분쟁 당사자가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번에는 동의 의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원사업자 등은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 내용 등의 자발적 해결,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 및 거래 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하도급법 제24조의 9, 제3항에 따른 동의 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하도급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 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 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하도급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 의결은 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의결 시 정한 이행 기간까지 동의 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 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 기간이 지난 날부터 1인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의 특정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 공시 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 내용의 정정, 하도급법 위반 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 조치를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도급법의 벌칙과 고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벌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의 4,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 2, 제12조의 3, 제13조 등을 위반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하도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하도급법 제19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8조 및 제20조를 위반한 자, 제25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등은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번에는 양벌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하도급법 제30조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도급법 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른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이라 부릅니다. 만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0조의 죄 중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하도급 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합니다. 또한 검찰총장은 이러한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위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사회적 파급 효과, 수급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고발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도급법 제22조의 2, 제4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원사업자에겐 5천만 원 이하, 그 원사업자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도급법 제3조 제5항을 위반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에게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음 과실상계란,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하도급법에 따른 시정조치와 고발 또는 벌칙을 적용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문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제3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관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사업자 등에게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내 정보 공개 중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들어가면 업종별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특히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2조의 3,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고 제4조,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배상액을 정할 때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첫째,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둘째, 위반 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 규모. 셋째, 위법 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넷째, 위법 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다섯째, 위반 행위의 기간, 횟수 등
6째, 원사업자의 재산 상태. 7째, 원사업자의 피해 구제 노력의 정도입니다.